안녕하세요. 감동신사입니다. 오늘의 감동 시작할게요. 어느 불효자의 회한. 지금도 시장길을 지날 때면 시장 구석진 자리에서 나무를 팔고 계시는 할머니를 보면 코끝이 아려온다. 예전에는 이 시장길을 지나는 것이 고통이었다. 하지만 이젠 나에게 이곳을 지날 여유도 없다. 어쩌다 가끔씩 들려보는 이곳 시장터. 난 이곳에서 장사를 하시던 한 분의 고귀한 사랑을 받고 자랐다. 엄마 시장 갔다 올 테니 밥 꼭 챙겨 먹고 학교 가거라. 난 장사를 가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도 잠을 자는 척 했다. 이 지겨운 가난. 항상 난 이 가난을 증오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벗어나고 말리라는 다짐을 굳히곤 했다. 모습이 보인다. 난 어머니가 날 발견할까봐 얼른 도망친다. 우리 부모님은 막노동을 하셨다고 한다. 일하는 도중 철근에 깔리신 어머니를 구하시려다 아버지는 사망하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으셨다고 한다. 일을 가시지 못하시는 어머니는 나무를 캐서 팔곤 하셨다. 난 항상 들판에 쩔뚝거리시며 나가시는 어머니가 싫었고 밤새 나무를 다듬으시는 모습도 싫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 비슷하게 장사를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퉁퉁 부은 다리 한쪽을 주무르시며 나무를 다듬고 계신다. 나를 보자 어머니는 기쁜 낯으로 3,000원을 주신다. 난 그 돈을 보자 화가 치민다. 난 거지 자식이 아니란 말이야. 이런 돈 필요 없어. 그리고는 밖으로 나와버린다. 다음 날 아침, 난 어머니가 시장 간 틈을 타 집에 가서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간다. 학교길 약수터에서 간단히 세수를 한 다음 물로 배를 채운다. 난 비록 풍요롭게 먹고 입지는 못했지만 공부는 악착같이 했다. 그래서 부잣집 자식들보다 공부는 항상 잘했다. 하지만 그 자식들에게 나는 미움도 만만치 않았다. 그날 4교시가 끝날 무렵 아이들이 갑자기 웅성거린다. 복도를 보니 어머니가 쩔뚝거리시며 교실로 들어가셨다. 선생님 드리려고 장사하려고 다듬은 나무를 한 보따리 들고서 어머니는 내가 어제 들어오지 않자 걱정이 되셔서 학교에 오신 거란다. 선생님과의 면담을 끝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이들이 한마디씩 한다. 야, 이민석, 너네 엄마 병신이냐? 그놈은 그 잘난 부잣집 아들 현우였다. 현우는 어머니의 걸음걸이를 따라한다. 무엇이 우스운지 반 아이들은 웃어댄다. 난 화가 나서 그놈을 정신없이 두들겨 팬다. 그리고선 교실을 나와버렸다. 저녁 무렵 집에 가니 집 앞에 잘 차려입은 여자와 현우가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아니 애비 없는 자식은 이래도 되는 거야?
못 배우고 없는 티 내는 거야, 뭐야? 자식 교육 좀 잘 시켜. 어디 감히 우리 집 귀한 자식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느냔 말이야. 어머니라는 인간이 병신이니 자식 정신이 온전하겠어? 현우야, 가자. 어머니는 시종일관 죄송하다는 말뿐이다. 난 그러는 어머니의 모습이 싫었다. 집에 들어가도 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 난 어머니에게 한마디 한다. 다시는 학교 오지 마. 알았어? 창피해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 미안하다. 난 민석이가 걱정이 되어서. 난 차라리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어. 난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다. 눈물을 보이시는 어머니를 못 본 척하며 자는 척했다. 난 꼭 성공할 거야. 밤새 이렇게 외쳤다. 다음 날 아침 수업료라며 엄마가 돈을 쥐어주신다. 얼마나 가지고 계셨는지 너무도 꼬깃꼬깃하고 지저분한 10,000원짜리 5장이었다. 학교에 가니 선생님이 부르신다. 적어도 선생님만은 내 편이셨다. 어머니께 잘 해드리라는 말로 나를 위로하신다. 선생님께서 남을 맛있게 먹었다고 어머니께 전해달란다. 난 네 라고 대답했다. 하굣길에 길 모퉁이 배춧가게 쓰레기통에서 배춧잎들을 주워 모으시는 어머니를 본다. 난 모르는 척 얼른 집에 들어와 버렸다. 그날 저녁 배춧국이 밥상에 올라온다. 이 배추! 난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께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배춧가게 아저씨가 팔다 남은 거라고 버리기 아까우니 가져가서 민석이 국 끓여주라고 하더구나. 어머니의 말에 난 또 화가 나기 시작했다. 정말로 난 거지 자식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는 어머니가 너무도 싫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날이 어머니 생신이셨다고 한다. 17년 후, 난 의사가 되었다. 가정도 꾸리고 병원도 장모님께서 개업해 주셨다. 난 너무도 풍요로운 생활에 어머니를 잊고 살았다. 돈은 꼬박꼬박 어머니께 10만 원씩 보내드렸지만 찾아가 본 적은 없었다. 아니, 어머니라는 존재를 잊고 살려고 노력했다는 해석이 옳을지 모르겠다. 그런 어느 날, 퇴근길에 우리 집 앞에 어느 한 할머니와 가정부 아주머니가 싸우고 있는 걸 봤다. 다가서니 그 할머니는 내가 가장 잊고자 하는 어머니였다. 전보다 더 야윈 얼굴, 핏기 하나 없고 꼬질꼬질한 옷, 그리고 여전히 쩔뚝거리는 다리. 어머니는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 우리 아들 민서가 많이 좋아졌구나. 난 어이가 없다는 듯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난 차갑게 한마디 한다. 그리고 어머니를 툭 치니 어머니는 넘어지셨다. 뭐가 모자라서 나에게 왔단 말인가? 그동안 생활비로도 모자라단 말인가? 민서가...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난 이 한마디를 끝으로 집으로 들어가 버린다. 가정부가 애써 돌려보낸 후 별 노망든 할머니가 다 있다고 푸념을 늘어놓는다. 그 후 한 달 동안 난 어머니 생각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난 다시 되돌아갔다. 시장 한 귀퉁이에 여전히 나무를 팔며 기침을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다. 난 가만히 곁에 가서 지켜본다. 나무를 사려는 한 아주머니가 묻는다. 할머니는 자식이 없나요? 아니요. 우리 아들이 서울 큰 병원 의사요. 자꾸 나보고 같이 살자고 하는데 내가 싫다였어.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자식 신세를 져. 요즘도 자꾸 올라오라는 거 뿌리치느라고 혼났구먼. 우리 아들 같은 사람 세상에 둘도 없어요. 우리 아들이 효자요, 효자. 어머니는 자식 자랑에 기분이 좋았는지 나무를 많이도 넣어드린다. 난 그런 어머니가 싫었다. 그런 어머니를 뒤로하고 난 예전의 집으로 향했다. 아직도 변한 게 없는 우리 집. 거의 쓰러져 가는데도 용케 버티고 있었다. 이런 곳에서 살았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수치스러웠다. 난 방문 틈으로 돈 봉투를 던져놓고선 돌아서 나갔다. 1년이 지난 후 난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듣게 되었다. 그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내 발길은 어머니의 집으로 향하게 됐다. 시장에는 어머니의 모습이 정말로 보이지 않았다. 왠지 가슴 한쪽이 아려웠다. 코끝이 찡하다. 도착한 곳에는 선생님이 혼자 집을 지키고 계셨다. 나를 알아보신 선생님,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 무거운 침묵. 민서가, 내 옆에 와서 잠깐 앉아라. 선생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었다. 선생님께선 낯익은 보따리를 나에게 주신다. 바로 어머니가 가지고 다니시던 나물 보따리였다. 이 보따리에다 밤새 다듬은 나물들을 싸서 시장에 팔러 가시곤 하셨다. 풀어보거라. 선생님의 말씀대로 난 보따리를 풀었다. 돈 아닙니까? 그래, 돈이다. 내 어머니가 너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동안 네가 돌아올까 봐서, 그리고 혹시나 네가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아두신 돈이란다. 너 하나 믿고 무슨 미련인지 이곳을 떠나지 못하시고 너를 기다렸지. 너에게 잘해주지 못해 항상 미안해 하셨단다. 내가 가끔 내 어머니의 말동무가 되어드렸단다. 그래서 나에게 내 어머니가 마지막 말을 부탁하셨던 것 같아. 그리고 네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도 함께 말이다. 선생님의 얘기들은 나에게 충격적이었다. 선생님의 얘기는 이러했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미성년자라서 날 키우지 못하고 버리고 가셨다고. 퇴근길에 냄새나는 쓰레기통에 있는 나를 발견했다고 한다. 사람들에게는 늦게 얻은 자식이라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했었단다.
어린 나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어 항상 나를 공사판에 데리고 다녔다고 하셨다. 그런 어느 날 무너지는 철근 밑에 놀고 있는 날 보고 어머니가 뛰어드셨다고 한다. 그리고 아버지도 어머니와 날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셨다고 한다. 그 사고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가 병신이 되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난 아버지의 목숨과 어머니의 다리로 살아난 운 좋은 놈이라고 한다. 혼자가 되신 어머니. 다리마저 불편하신 어머니께 주위 사람들은 나를 고아원에 보내라고 하셨단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셨기에 나를 버리시지 않고 키우셨다고 한다. 그 후 어머니는 아버지를 잊기 위해 이곳으로 옮기셔서 나무를 팔며 나를 키워오신 거란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암인 걸 아신 어머니는 자신의 몸보다 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병원에도 가지 않으셨다고 한다. 암 전문의로 명성을 날리는 내가 내 어머니를 암으로 돌아가시게 하다니.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날 한번 보고자 물어 서울까지 오셨다고 한다. 그런 어머니에게 난 가슴에 못을 박고 말았다. 자신이 낳은 자식도 아닌데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셨던 어머니를 버린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난 선생님 앞에서 코끝이 찡해지면서 눈물이 났다. 하염없이 콧물이 나왔다. 하염없이. 나를 반기며 웃으시면서 금방이라도 이리로 달려오실 것 같은 어머니.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불효자가